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건강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조언을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세요? 혹은 요즘 자주 피곤함을 느끼신다고요? 오늘은 그런 증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오늘 첫 번째 만나볼 분은 최근 미주성 실신을 경험하신 서울 강남구의 김태희 님이십니다. 태희 님은 33살의 회사원이시고요. 지난 3개월 사이 2번이나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네요. 태희 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날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처음 쓰러지실 때 말이에요. 정말 무섭고 힘든 경험이었어요. 어머, 정말 놀라셨겠네요. 병원에 가셨을 때는 어떤 진단을 받으셨어요? 네, 저는 그날 회사 화장실에서 일을 보다가 갑자기 어지럽고 눈앞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에는 눈을 떴을 때 바닥에 누워 있었거든요. 다행히 동료들이 발견해서 119를 불렀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미주성 실신이라고 하셨어요. 심장 문제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한동안 불안하고 일을 할 때도 자꾸 떨렸어요. 네,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미주성 실신이라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요. 오늘 저희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주성 실신이라는 것은 사실 매우 흔한 증상이에요. 우리 몸에는 미주신경이라는 아주 긴 신경이 있거든요. 이 신경이 갑자기 활성화되면서 우리 몸의 혈압과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뇌로 가는 혈액이 순간적으로 줄어들어서 의식을 잃게 되는 거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긴장하거나 놀랐을 때, 피를 봤을 때, 심한 통증을 느낄 때, 화장실에서 힘을 줄 때, 또는 오랫동안 서 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의외로 흔한 거죠. 네, 맞아요. 저는 화장실에서 일을 보다가 그런 거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태희님처럼 미주성 실신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어떤 증상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실신하기 몇 초나 몇십 초 전에 어지러움, 메스꺼움, 시야가 흐려지거나 검어지는 느낌, 귀가 울리는 느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 같은 것들이 나타나요.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이런 증상이 느껴지면 그 즉시 안전한 곳에 누워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발을 심장보다 높게 올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뇌로 가는 혈액을 다시 공급할 수 있거든요. 저도 병원에서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그런데 일상에서는 어떻게 조심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태희님.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일상에서 조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갑작스런 움직임을 피해야 합니다.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는 천천히 일어나세요. 몸을 먼저 일으키고 그 다음 다리를 내려놓고 잠깐 앉아 있었다가 서는 거예요. 마치 계단 3개를 올라가듯이요. 둘째, 탈수를 피해야 합니다. 충분한 물을 마셔야 해요. 하루에 최소한 6잔에서 8잔 정도는 마시시길 권장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셋째, 오랫동안 서 있는 것을 피하세요. 화장실에 오래 있지 말고 음식점에서 줄을 서 있을 때도 다리를 자주 움직여주세요. 그리고 음식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미주성 실신 환자분들이 피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카페인이 많은 음식이에요. 커피, 초콜릿, 진한 차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카페인이 우리 신경계를 자극해서 미주신경의 반응을 더 크게 만들 수 있거든요. 둘째는 알코올입니다. 술을 마시면 혈압이 떨어지고 탈수가 일어나기 쉽거든요. 셋째는 기름진 음식이에요.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복부 미주신경이 자극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음식은 뭘까요? 첫째, 소금을 적절히 섭취하세요. 혈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셔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주성 실신이 있는 분들은 적절한 염분이 필요해요. 둘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물 외에도 따뜻한 국, 무염 미역국, 따뜻한 우유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셋째,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세요. 계란, 생선, 두부, 닭고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것들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저는 지금까지 카페인을 많이 마셨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부터 차라도 따뜻한 보리차나 옥수수차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첫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하지만 너무 격렬한 운동은 피하고 천천히 산책하기나 요가, 스트레칭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위주신경은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하거든요. 깊게 숨을 쉬는 복식 호흡을 하거나 명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좋습니다. 넷째,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피하세요. 뜨거운 물로 오래 목욕하거나 급하게 찬 곳에 나가는 것은 위주신경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좀 안심이 되네요. 이렇게 조심하면서 지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또 증상이 나타나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가세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태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위주성 실신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가요? 꼭 이런 조언들을 기억하셨다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최근에 혈액 검사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 의사 선생님께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는 고지혈증이라는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신 박준호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박준호님은 서울 마포구에 살고 계신 58살의 자영업자이십니다. 준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별로 증상을 못 느껴서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됐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처음 진단을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처음에는 큰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이대로 두면 심장병이나 뇌졸중이 올 수 있다고 하셨을 때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사실 고지혈증이 참 무서운 게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씀 들으신 적 있으세요? 고지혈증이란 우리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수도관에 때가 쌓이듯이 우리 혈관에도 지방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네, 의사 선생님도 그런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 수치는 얼마나 심한 건가요? 아, 준호님의 수치를 들어보겠습니다. 준호님의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260mg/dl이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은 170mg/dl라고 하네요. 이건 좀 높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수치는 이렇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200mg/dl 미만, LDL 콜레스테롤은 100mg/dl 미만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심장병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높은 분들은 더 낮춰야 합니다. 그럼 저는 꽤 위험한 상태네요. 네, 그래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지금부터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준호님, 혹시 요즘 어떤 증상을 느끼고 계신가요? 혹은 가족력이 있으세요? 큰 증상은 없는데 요즘 자꾸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준호님은 정말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족력이 있으면서 수치도 높으면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거든요. 고지혈증의 주요 증상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가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병이 많이 진행되면 가슴 통증, 호흡곤란, 팔다리가 저린 느낌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의해야 할 음식들이 뭘까요? 첫째,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입니다. 소시지, 베이컨, 삼겹살, 갈비, 버터, 치즈, 전유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거든요. 둘째, 트랜스 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튀긴 음식, 인스턴트 음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최근에 도넛이나 튀긴 치킨을 많이 드셨나요? 그런 음식들은 정말 피해야 합니다. 셋째, 높은 콜레스테롤을 가진 음식입니다. 계란 노른자,
내장 같은 것들을 많이 섭취하면 안 됩니다. 물론 계란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주에 2-3개 정도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넷째,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하얀 쌀밥, 하얀 식빵, 케이크, 과자 같은 것들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먹을 게 뭐가 남나요? 안 되진 않습니다. 준호님, 오히려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들이 많아요. 첫째, 생선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것들이 정말 좋습니다.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우리의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2번에서 3번 정도 먹으시길 권장합니다. 둘째,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대략 한 주먹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입니다. 이런 것들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넷째, 콩입니다. 검은콩, 강낭콩, 렌틸콩 같은 것들이 정말 좋습니다. 이것도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하거든요. 다섯째, 올리브유입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좋은데 이것은 우리의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여섯째, 신선한 과일과 채소입니다. 특히 베리류, 사과, 당근, 브로콜리 같은 것들이 정말 좋습니다. 아, 이런 음식들이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음식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튀기는 것보다는 굽거나 끓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소금도 적게 사용하세요. 하루에 6g 미만이 좋습니다. 이제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150분 정도의 중등도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것들이죠. 이런 운동들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둘째,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고지혈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의 체질량 지수, 즉 BMI가 25 미만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셋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과 과음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립니다. 명상이나 요가, 산책 같은 것들로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약을 복용하라고 하셨는데 약만으로는 안 되나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준호님의 수치가 높으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처방하신 거겠죠. 약과 생활습관 개선을 함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약은 복용하시고 동시에 음식과 운동으로도 개선해야 합니다. 보통 2-3달 후에 다시 검사를 해서 수치가 개선됐는지 확인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준호님.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도 준호님처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자신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 번 정도는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 혈압약을 먹는 분이 많으신가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고혈압은 정말 흔한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오늘은 고혈압으로 투병 중인 이수미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수미님은 서울 강북구에 계신 65살의 할머니이십니다. 수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전부터 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10년 동안 어떤 경험을 하셨어요? 처음엔 별로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얼마 전에 뇌졸중 전조 증상으로 응급실에 간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혈압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 정말 무서우셨겠네요. 그때 어떤 증상이 있으셨어요? 갑자기 팔이 저렸고 말이 좀 어눌해졌어요. 그리고 두통이 있었어요. 네, 그것들이 뇌졸중의 전조 증상입니다. 정말 다행히 병원에 가신 거네요. 여러분, 고혈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혈압이 정확히 뭔지 아시나요? 혈압이란 우리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혈액을 내보낼 때 혈관 벽에 미치는 힘을 말합니다. 혈압은 2개의 숫자로 나타나는데 위의 숫자를 수축기 혈압, 아래 숫자를 이완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40, 90이라고 하면 140이 수축기 혈압이고 90이 이완기 혈압인 거죠. 정상 혈압은 120, 80 미만이고 고혈압은 140, 90 이상입니다. 그 사이를 전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제 혈압은 얼마나 되나요? 수미님의 혈압을 보니까 160, 100이라고 하네요. 이건 꽤 높은 편입니다. 160은 수축기 혈압, 100은 이완기 혈압입니다. 이 정도면 고혈압 2단계라고 분류됩니다. 고혈압의 증상은 뭘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고혈압이 있어도 증상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혈압이 매우 높아지면 두통, 어지러움, 피로감, 가슴 두근거림, 코피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수미님처럼 뇌졸중, 전조 증상까지 나타나면 정말 위험합니다. 네, 맞아요. 요즘 자꾸 머리가 아파요. 그럼 더 철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음식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꼭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째, 소금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소금은 혈압을 올리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하루 섭취량을 6g 미만, 그러니까 소금 약 1숟가락 정도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라면, 소금에 절인 생선, 김, 장류 같은 것들을 조심하세요. 둘째, 기름진 음식입니다. 포화지방은 혈압을 올리거든요. 마블링이 많은 고기, 기름진 국수, 튀긴 음식 같은 것들을 피하세요. 셋째, 카페인입니다. 커피, 진한 차를 많이 마시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갑니다. 하루에 1~2잔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알코올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약의 효과도 떨어집니다. 다섯째, 정제 설탕과 가공식품입니다. 탄산음료, 과자, 케이크 같은 것들이 혈압 상승에 기여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첫째, 칼륨이 많은 음식입니다. 칼륨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 오렌지, 아보카도, 시금치, 고구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는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먹으시면 좋습니다. 둘째, 마그네슘이 많은 음식입니다. 아몬드, 호두, 검은 깨, 굴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저지방 우유나 요구르트입니다. 칼슘은 혈압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2컵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마늘과 양파입니다. 이런 음식들에는 혈압을 낮추는 성분이 있습니다. 특히 생마늘이 더 효과적이에요. 다섯째,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것들이 정말 좋습니다. 여섯째, 통곡물입니다. 현미밥, 보리밥, 귀리 같은 것들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음식도 중요하지만 약도 계속 먹어야 하나요? 네, 수미님. 음식과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하신 혈압약은 꼭 복용하셔야 합니다. 혈압약을 먹지 않으면 뇌졸중이나 심장병, 신장병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올 수 있거든요. 절대로 임의로 약을 끊지 마세요. 이제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150분의 중등도 운동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수영 같은 것들이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이 좋아요. 둘째, 체중 관리입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이 있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체질량 지수를 25 미만으로 유지하세요. 셋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명상, 깊은 호흡, 요가, 산책 같은 것들로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넷째,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압을 빠르게 올립니다. 정말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절주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것도 혈압을 높입니다. 술을 드신다면 하루에 남자는 2잔, 여자는 1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여섯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을 자세요.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일곱째, 집에서 자주 혈압을 측정하세요. 그래야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약을 먹기 전에 그리고 저녁에 하루 2번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신경 써야 할 게 많네요. 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뇌졸중과 심장병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정말 중요한 것들이에요. 수미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혈압이 높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은 최근에 혈압을 재본 적 있으세요?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입니다. 뇌경색이라는 질환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신가요? 정말 많으시죠? 요즘 뇌경색이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특히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요. 오늘은 뇌경색 증상을 겪었던 정동호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동호님은 서울 종로구에 계신 71세의 퇴직 교사이십니다. 동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제 아내가 운전을 하고 저는 옆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왼쪽 팔이 저렸어요. 그리고 입이 한쪽으로 틀어졌다고 아내가 소리쳤어요. 그 다음 기억이 안 나요. 다행히 아내분이 계셨네요. 병원에 바로 갔나요? 네, 아내가 즉시 119를 불렀어요. 나중에 의사 선생님께서 15분 이내에 병원에 올 수 없었으면 후유증이 훨씬 심했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뇌경색은 시간이 정말 중요한 질환입니다. 뇌경색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에도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혈관이 혈전, 즉 피떡으로 인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서 뇌세포가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뇌경색입니다. 뇌경색은 뇌졸중의 가장 흔한 형태로 전체 뇌졸중의 약 80%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뇌경색의 증상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증상들은 FAST라는 단어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F는 페이스 얼굴입니다. 얼굴이 한쪽으로 틀어지거나 처지는 거예요. A는 안팔입니다. 한쪽 팔이 갑자기 저리거나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S는 스피치 말입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거고요. T는 타임 시간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동호님의 경우도 이 증상들이 모두 나타났군요. 네, 맞아요. 얼굴이 틀어지고 팔이 저렸어요. 정말 다행히 빨리 대처하셨네요. 혹시 지금은 회복이 어떠신가요? 네, 많이 회복했어요. 하지만 왼쪽 손가락을 완전히 펴기가 아직 힘들고 말할 때 약간 어눌한 부분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계속 재활 운동을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뇌경색 환자 혹은 뇌경색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피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첫째,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입니다. 이런 것들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올려서 혈전이 생기기 쉽게 합니다. 소시지, 베이컨, 버터, 마가린, 튀긴 음식 같은 것들을 피하세요. 둘째, 과다한 소금입니다. 소금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높은 혈압은 뇌경색의 위험 요인입니다. 셋째, 정제 당분입니다. 설탕이 많은 음식, 단 음료, 케이크, 과자 같은 것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혈관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넷째, 알코올입니다. 과음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 리듬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고메뉴인산 음식입니다. 육수, 멸치다시, 소스 같은 것들에 들어있는 글루타민산 나트륨, 즉 MSG는 과다하게 섭취하면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뇌경색 예방에 좋은 음식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삼치 같은 것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혈전을 예방합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먹으시길 권장합니다. 둘째, 항산화 물질이 많은 과일과 채소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검은 포도, 당근, 토마토, 시금치 같은 것들이 혈관 건강을 지킵니다. 셋째,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것들이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고 혈압을 조절합니다. 하루에 한 주먹 정도가 적당합니다. 넷째, 올리브유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혈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다섯째, 마늘입니다.
마늘은 혈액을 묽게 해주고 혈전 형성을 억제합니다. 날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섯째, 검은 깨, 녹차 같은 것들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약도 먹으면 되나요? 정확합니다. 뇌경색을 앓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께서 혈액을 묽게 하는 약, 즉 항혈전제를 처방하실 거예요.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 같은 약들이죠. 이 약들을 꼭 복용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끊으면 뇌경색이 다시 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생활 습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재활 운동도 중요하고 일반적인 유산소 운동도 좋습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것들을 일주일에 최소 150분 정도 하시길 권장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의사나 물리치료사의 지도하에 해야 합니다. 둘째, 혈압 관리입니다. 뇌경색을 겪은 사람들은 혈압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혈압약을 꼭 복용하시고 집에서 자주 측정하세요. 셋째, 금연입니다. 흡연은 뇌경색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절대로 피워서는 안 됩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심한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명상, 요가, 호흡 운동을 해보세요. 다섯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을 자세요. 수면 부족도 뇌경색 재발의 위험 요인입니다. 여섯째,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을 자주 검사하세요. 일곱째, 목과 뇌의 혈관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초음파나 MRI 검사로요. 정말 조심해야 할 게 많네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동호님도 잘 회복하셨고 이제부터는 이런 조언들을 따르면서 건강하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위에서 말씀드린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로 미루지 마시고 즉시 119를 부르세요. 뇌경색은 시간이 정말 생명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위 질환입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주변 사람 중에 요즘 위가 안 좋다고 호소하는 분이 많으신가요? 실제로 한국인 중에 위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의 마지막 사연자는 박은희 님입니다. 은희 님은 대구에 계신 61살의 주부이신데요. 최근 몇 달간 위 통증과 경련으로 고통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은희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최근 몇 달간 정말 고통받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셨어요? 일은 봄부터였어요. 처음엔 그냥 소화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졌습니다. 지금은 매일 통증이 있고 밤에는 자기가 힘들어요. 그렇군요. 정말 힘드시겠네요. 혹시 병원에 다녀오셨어요? 네. 내시경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위염과 초기 궤양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능성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네, 은희님이 말씀하신 가능성은 아마도 위암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위염이나 궤양이 방치되면 실제로 위암으로 진행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위는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먹는 음식, 스트레스, 박테리아, 약물 등 많은 요인들이 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위의 질환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염입니다. 위의 안쪽 벽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헬리코박터균, 스트레스, 자극적인 음식, 과음, 비스테로이드 항염제 같은 약물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궤양입니다. 위염이 계속되면 위의 벽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궤양입니다. 궤양이 생기면 통증이 심해지고 심하면 출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것이 위암입니다. 만약 위염이나 궤양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위세포가 변이를 일으켜 악성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있으면 위암의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은희님께서는 해보셨나요? 네. 양성이라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제균 치료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좋은 결정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꼭 제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균이 위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이거든요.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는
일반적으로 일주일 동안 항생제와 위산 억제제를 함께 복용하는 거예요. 치료 효과는 90% 이상이 됩니다. 이제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염이나 궤양이 있는 분들이 피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첫째, 맵고 자극적인 음식입니다. 고추, 카레, 겨자 같은 것들이 위를 자극합니다. 한국식 매운 음식도 조심해야 해요. 둘째, 기름진 음식입니다. 튀긴 음식, 소시지, 베이컨, 마요네즈 같은 것들이 위의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셋째, 산성 음식입니다. 레모네이드, 오렌지 주스, 토마토 같은 산성 음식들이 위 점막을 자극합니다. 넷째, 카페인입니다. 커피,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것들은 위산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다섯째, 알코올입니다. 술은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여섯째,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은 하부 식도 괄약근을 이완시켜서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곱째, 민트나 페퍼민트입니다. 이것도 위산을 증가시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음식은 뭘까요? 첫째, 부드러운 음식입니다. 계란, 생선, 두부, 흰쌀밥, 흰식빵 같은 것들이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둘째, 섬유질이 많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너무 많으면 안 되고 천천히 늘려가야 합니다. 현미, 보리, 채소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셋째,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하지만 지방이 많은 전유보다는 저지방 우유가 좋습니다. 넷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위를 보호하는 성분이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다섯째, 무입니다. 무는 소화를 돕고 위를 진정시킵니다. 무우즙을 마시거나 물을 먹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째, 따뜻한 물과 따뜻한 음식입니다. 찬 음식은 위에 부담을 주니까 피하세요. 일곱째, 생강입니다. 생강은 소화를 촉진하고 위를 따뜻하게 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많이 잘못 먹었네요. 저는 자꾸 자극적인 음식을 찾았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피해야 합니다. 이제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시간과 양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너무 많이 먹거나 불규칙하게 먹는 것도 위에 부담이 됩니다. 하루에 세 끼를 시간을 정해서 먹으세요. 둘째, 천천히 먹으세요. 최소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려서 먹는 게 좋습니다. 우리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데 20분이 걸리거든요. 셋째, 자기 2-3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가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거든요. 명상, 산책, 요가 같은 것들이 정말 좋습니다. 다섯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와 술은 위 점막을 직접 상하게 합니다. 여섯째, 운동을 하세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이 소화를 촉진합니다. 일곱째, 약물 부작용을 피하세요. 비스테로이드 항염제, 즉 감기약이나 소염제를 자주 복용하면 위 점막이 손상됩니다. 꼭 필요할 때만 복용하세요. 그럼 이제 헬리코박터 세균 치료도 받고 음식도 조심하고 생활 습관도 바꾸면 낫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은희님.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위암 선별 검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으로 5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위암 검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년에 한 번 위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은희님처럼 위염이나 궤양이 있거나 헬리코박터균 양성인 경우 또는 가족 중에 위암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더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은희님.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위가 자주 아프신다면 미루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가세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6번째 주제는 심장질환입니다. 지난 3월에 심근경색을 경험하셨던 이철호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철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철호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텐데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하루였나요? 네, 정말 평범한 오후였어요. 회사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엔
점심을 잘못 먹었나? 소화가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그럼 처음엔 별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네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되셨어요? 네. 처음 5분 정도는 참을 만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심해졌어요. 마치 무거운 돌이 가슴을 누르는 느낌, 숨도 잘 안 쉬어지고 손가락 끝까지 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이건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무서웠겠어요. 손가락까지 저려왔다니요. 그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행히 옆자리 동료가 제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대요. 얼굴이 창백한데?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제 상태를 보더니 바로 119 부르자라고 했습니다. 그게 정말 제 생명을 살린 결정이었어요. 정말 다행이었네요. 동료분이 빠르게 판단해 주셨군요. 철호님, 혹시 그때 가슴 통증 말고 다른 증상들도 있으셨나요? 네, 통증만 있던 게 아니었어요. 메스꺼움도 심했고 정말 피곤했어요. 마치 며칠을 안 자고 일한 것처럼요. 그리고 뭔가 불안감이 덮쳐왔어요. 그렇군요. 여러분들, 이철호님의 증상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는 게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철호님, 그럼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어떤 진단을 받으셨어요? 119가 와서 저를 병원에 바로 실어날랐는데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여러 검사를 했어요. 심전도, 혈액 검사, 그리고 30분도 안 돼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심근경색입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솔직히 멍했어요. 심근경색, 이건 노인들이 걸리는 병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때 47세였어요. 아직 일할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군요. 심근경색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거군요. 그 이유는 어떻게 치료를 받으셨어요? 의료진이 정말 빨리 움직였어요. 약 1시간 안에 제 심장 혈관에 삽입형 스텐트를 넣는 시술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 시술 이후로는 회복이 잘 되셨나요? 네, 정말 다행히 회복이 빨랐어요. 3일 후에 퇴원했고 지금은 약을 복용하면서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진도 받고요. 정말 다행입니다. 철호님, 혹시 심근경색이 오기 전에 어떤 증상이나 신호가 있었나요? 예를 들어 며칠 전부터 뭔가 이상했다든가? 생각해보니 있었어요. 사실 2주 전부터 계단을 오를 때 조금 가슴이 뻐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운동 부족이겠지 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게 정말 후회스러워요. 아, 그렇군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신호예요. 이것을 협심증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심근경색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철호님은 그 신호를 놓치셨던 거네요. 네, 만약 그때 병원을 갔더라면 어땠을까 싶어요. 지금은 건강검진을 3개월마다 받고 있고 약도 빠지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철호님, 혹시 평소에 생활 습관이 좋지 않으셨나요? 담배를 피우신다든가 또는 스트레스가 많으셨다든가? 네, 사실 그게 문제였어요. 저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웠어요. 그리고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았고 자정을 넘어서 자는 일이 많았어요. 운동은 거의 안 했어요. 아, 그렇군요. 모두 심근경색의 위험 요소들이네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흡연,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쌓이면 우리의 혈관이 점점 막혀갑니다. 네, 지금 제가 그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사건 이후로는 담배를 끊었고 매일 30분씩 걷고 있습니다. 야채도 많이 먹고 있어요. 정말 멋진 변화네요. 이철호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다른 분들에게 꼭 말씀해주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네, 절대 망설이지 말고 증상이 느껴지면 바로 119에 신고하세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동료가 빠르게 대응했고 병원이 가까웠고 의료진이 빨리 움직였어요. 그런데 만약 이 중 하나라도 늦었다면 지금 여기에 있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미리 예방하세요. 담배 끊고 운동하고 정기검진 받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철호님, 오늘 이렇게 용감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철호님의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이제 제가 전문가로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근경색의 주요 증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가슴 한가운데에서 갑작스러운 통증이 옵니다. 마치 무거운 돌로 누르는 듯하거나 조이는 느낌이에요. 이 통증이 15분 이상 계속된다면 매우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왼쪽 팔, 어깨, 목, 턱까지 통증이나 저림이 퍼질 수 있습니다. 셋째, 극심한 피로감, 메스꺼움, 숨이 차는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여성분들 중 일부는 가슴 통증 없이 오로지 팔이 저리거나 메스꺼움만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혹시 이런 증상이 느껴지신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119에 신고하세요. 혹시 모를 일이니까 한번 봐야겠다,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심근경색은 매분, 매 초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까요? 첫째, 혈압 관리입니다. 정상 혈압은 140mmHg를 넘으면 안 됩니다. 혹시 본인의 혈압을 최근에 측정해 보셨나요?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기름진 음식, 포화지방은 줄이고 채소와 생선을 많이 드세요. 셋째, 금연입니다. 이철호님처럼 담배를 피우셨던 분들 정말 꼭 끊으세요.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심근경색 위험을 수십 배까지 높입니다. 넷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3일 이상 30분씩 가볍게 땀이 나는 정도의 운동을 하세요. 산책, 수영, 요가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철호님처럼 매일 30분씩 걷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충분한 수면, 명상 또는 자신이 즐기는 활동을 꾸준히 하세요.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혹시 나이가 40세 이상이시고 위험 요소가 있으시다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심전도 검사도 한 번쯤 받아보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이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여러분이 철호님의 동료처럼 빠르게 대응해주세요. 119에 신고해주세요. 그것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6가지 건강 이야기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주성 실신이었습니다. 혹시 갑자기 어지럽고 눈앞이 흐려지는 느낌이 들면 즉시 안전한 곳에 누워서 발을 높이 올리세요. 두 번째는 고지혈증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생선을 많이 먹고 포화지방을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세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소금을 줄이고 혈압약을 꼭 복용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그리고 집에서 자주 혈압을 측정하세요. 네 번째는 뇌경색입니다. FAST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로 미루지 말고 즉시 119를 부르세요. 시간이 생명입니다. 다섯 번째는 위질환입니다. 위염이나 궤양이 있으면 헬리코박터 검사를 받고 필요하면 제균 치료를 하세요.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세요. 여섯 번째는 심장질환입니다. 가슴이 조이는 통증, 저림이 발생한다면 바로 119를 부르시고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연 등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모든 질환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예방입니다. 우리가 미리 조심하고 규칙적으로 관리하면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건강할 때도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세요. 큰 병은 작은 신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조언들을 기억하시고 건강하고 따뜻한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